총량의 불균형, 부문 간 불균형, 세대 간 불균형이 모두 종합적으로 각 지역에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여러 분야마다, 부문마다 이제 인력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역별로 보게 되면 또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보건업이라든가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시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부산, 대구, 강원, 광주 이런 데가 좀 심하지만 거의 대부분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반면 음식점, 숙박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시도에서 나타나요. 부족분이.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같은 데가 정보통신업에 있어서의 인력 부족분이 제일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동남권, 예를 들어 경상남도, 울산, 대구, 경북 이런 곳은 제조업 부분의 일자리에서 부족분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이유는 여기가 제일 먼저 한국의 산업화가 진행된 곳이고 이때 많이 진입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나이가 들었는데 결국 이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젊은들이 여기를 떠나고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역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 달라요. 한 가지 말하자면은 그 전국에 대한 해법만으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국에 있어서의 노동 부족은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든가 장년이라든가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면은 많이 해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지역계, 각 산업의 노동인력 부족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까? 그걸 보면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 서울의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더 좋은 말하자면 방안인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거예요. 반면에 경상북도의 농림업 같은 경우에는 장년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해법이 다르다. 때문에 이것은 뭐 전국에 대한 조치를 한다고 해서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이제 시군구 차원에서 봐도 불균형이 심해요. 그러니까 시도 내에도 다양한 그 시군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인구하고 노동인구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을 해보면은 지역 간에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인구로 봐서는 경상북도에서 주로 인구가 굉장히 빨리 줄고요. 반면에 수도권, 그다음에 충청남도의 북부 이런 데는 인구가 앞으로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경제활동 인구가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빨갛죠. 더 빨리 줄어요. 그 이유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구는 인구가 동시에 고령화돼요. 그러니까 줄면서 인구가 고령화되니까 노동인구는 더 빠른 속도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역 간의 불균형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 시군구를 예를 들어 100개를 쭉 늘어서서 맨 위에서 10번째 하고 맨 아래에서 10번째의 어떤 그 노동인구의 비율을 따지게 되면은 제일 큰 데가 작은 데 13배 정도 돼요. 근데 앞으로 20전 수가 되면은 그 2배인 26배까지 그 격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 지역에 따라서 다 그 해법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지금 지역의 인구 불균형을 크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청년 인구가 주로 이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동이 완전히 없어진다 하게 되면은 아까 그 차이가 26배까지 늘어난다고 했는데 청년의 인구 이동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게 24.9배 정도로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장년, 여성,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리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다? 전반적으로는 그 노동 인력이 늘어나지만 어디가 더 많이 늘어나냐면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좀 내릴 순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인구 변화의 미래에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한 가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변화의 미래는 아직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노동시장 그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줄어들지만 그 줄어든 사람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 여성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가 있으면은 그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으면은 사람의 수가 줄어도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저출산 대응 정책을 통해서 인구가 줄어든 속도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맨 위에 있는 거, 줄어든 노동 인력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에 일부 사람은 낭비돼도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귀해진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도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을 보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건 아까 나이를 따지지 않는 그런 노동시장의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뿐만이 아니라 뭐 성별, 출신지, 인종 이런 것을 따져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면은 낭비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람에게 맞추는 사회. 이건 고령 친화적인 그 일자리의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죠. 우리 사회는 장애인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풀타임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한 조건의 사람들이 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일자리가 사람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회를 주는 사회예요. 사람이 낭비되지 않으려면은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능력과 제일 잘 맞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은 그런 기회를 주는데 굉장히 인색한 그런 사회죠. 한번 결정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좀 더 너그럽게 주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런 사회는 이동성이 높은 사회예요.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곳으로 이동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동하는 모험을 한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가 돼야 그렇게 이동성이 높은 사회로 갈 수가 있어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갖춰줘야만 이제 그러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